누나가 마지막까지 눈물겨운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나는 알고 있다. 모래가 따가운 해변에서 돌아와서 일주일인가 지난 밤이었다. 누나는 그날 저녁 학교를 쉬고 노트에 부지런히 글을 짓고 있었다. 16살짜리 계집애로서는 그 이상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력이었다. 난 남포에 석유를 붓고 누나가 쓸 연필을 깎아 놓았다. 그러고 나서 누나 곁에 엎드려서 근심스럽게 누나의 노력을 바라보고 있었다. 장문은 이런 것이었다. 내 어머니의 남자 관계를 내가 어렸을 때는 막연한 어떤 심리에 사로잡혀 미워하고, 심지어 내 어머니는 갈보라고까지 욕을 했고, 그리고 나의 기억에도 아버지와 놀던 세세한 일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애타게 그리워했고, 그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어머니를 더욱 미워하게 됐고, 그래서 혹시 그런 남자가 집에 오기라도 하면 난 일부러 방문을 탁 닫기도 하고 큰 장독으로 돌을 가져와서 차마 독을 쾅 깨어버리지는 못하고 땅땅 두들겨보고, 그러다가 그 도가지 속에서 울려오는 무거운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며 어머니에 관한 일은 잊어버리기로 하곤 하였다.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도 어머니를 못 이해하고 있었다니 하는 후회만이 앞선다. 어머니가 사귀던 몇 남자들의 얼굴을 나는 똑똑히 외우고 있다. 그들은 차례차례 어머니를 거쳐갔는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들의 용모에는 공통된 점이 많았다. 눈이 쌍꺼풀이라든지 콧날이 오똑하고 얼굴색이 비교적 창백하다든지, 하여간 나의 기억 속에 그들의 얼굴이 서로 비슷했다.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놀랍게도 아버지의 얼굴과 거의 일치되는 것이다. 어머니는 사귀고 있는 남자를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되었을 것이다. 그러고는 옛날 당신의 한창 젊음을 바쳐 사랑하던,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날을 생각할 것이다. 아, 어머니는 얼마나 아버지를 찾아 헤매었던 것일까. 내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불쾌감을 모질도록 일으키던 어머니의 남자 관계는 곧 내가 사랑하는, 그리고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찾아 헤매던 일이기도 했던 것이다. 물론 이 장문은 거의 완전한 허구였다. 그러나 최후의 노력이었다. 누나는 그 장문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. 난 기도하듯이 손을 모으고 다락방으로, 지옥으로 올라가고 있는 한 사도의 순결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. 지루하도록 오랫동안 그 사도는 내려오지 않았다. 이윽고 다락의 층계를 밟고 사도는 피로한 모습을 하고 내려왔다. 절망. 형은 발광하는 듯한 몸짓으로 픽 웃더라는 것이다. 그리고 누나에게 이런 뜻의 말을 하더라는 것이다. 어머니의 남자 관계를 넌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. 그러나 실은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. 그것은 일종의 극기일 뿐이다. 극기일 뿐이다. 극기일 뿐이다.